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10월 30일 증시도 정말 스펙타클한 흐름의 연속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일장 언급드렸던 HLB 금일 강력 반등 구간이라고 언급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전일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본 종목에 대한 펀더멘털 그리고 가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랬다 저랬다 한다라기보다는 기술적 부분에서 언급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참 하락한다라고 말을 하니까 지속적으로 댓글과 그 다음에 쪽지가 참 많았어요. 쪽지가.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종목에 대한 어떠한 이슈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도 그거를 100% 장담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치 투자나 장투로 이 종목을 접근하지를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일단은 HLB가 시장의 중심에 다시 섰다라고 말씀드리고, 결국은 이러한 근거는 시장의 거래 대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거래 대금이 얼마만큼 터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에 시장에 얼마만큼 관심을 받고 중심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일단 정형화된 패턴 아래서 오늘 상승을 하였는데, 장중에 호재가 나왔죠. 블랙록 등 해외 자산 운용사에서 거대 이 자산 운용사에서 지분을 확보했다라는 장중에 공시가 나오면서 오후장 들어서 추가적으로 폭발적인 상승이 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만들어진 캔들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였고, 그에 따라서 예상보다 더 큰 폭의 반등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증시를 보면은, 일단 미 증시는 S&P 500이 신고가가 났어요. 그리고 나스닥이 신고가 직전에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밤에 나스닥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서 신고가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이제 상승이죠. 반도체도 예전에 우리나라 미국의 IT 버블 때 만들어졌던 반도체 고가를, 즉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고가를 이번에 경신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IT 섹터, 글로벌 IT 섹터에 상당히 훈풍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국내 증시가 그 부분을 좀 못 따라가는 거는 국내 사정과 미국의 사정이 약간 달라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글로벌적으로 전체 시장이 호황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지금 단기적인 그리고 작년부터 진행되어 온 무역 분쟁에 대한 이 해소 기대감이 시장을 지금 들어 올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반도체 바닥론이 계속 일고 있기 때문에 IT 섹터의 추세적인 우상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지수도 신고가를 보여주었고, MSCI 지수도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주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30일 금리나 연무에 놓여져 있죠. 지금 현재 채권 수익률이 점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에서 일단은 금리 인상을 91% 이상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일단 이거는 모두가 아는 재료고, 그리고 당연히 돼야 된 부분이기 때문에 30일 그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예의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워낙 시장의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되고 시장에 먹을 종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장 초반에는 정말 당일의 이슈에 맞는 급등주가 지속 출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어제 아까 말씀드린 HLB, HL생명과학 그리고 HLB 파워의 그 정지가 풀리는 날을 맞춰서 오늘 단기 반등 구간을 찾아봐도 될 시점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들 급등 나왔고 이따 차트를 보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죠.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순환매 장세가 맞습니다. 순환매 장세가 맞고 바닥권에서 어제장부터 언급했던 오늘 텔콘 RF 제약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추가적으로 보였고요. 뭐 신라제는 이제 쇼 커버링에 의한 상승이라고 봐야 되고, 한올바이오 파마 뭐 악재 딛고 올라왔고요. 강스템 뭐 하한가를 멈추고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등이 지금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제 HLB의 이 조정 파동이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이제 시장에서 이 소강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물량이라는 것도 그렇고 시중의 자금이라는 것도 변동성이 지금 크기 때문에 단타, 투기, 뭐 공매도 등등 뭐든지 참여를 해서 그 구간마다 먹을 게 있는데요. 그러한 구간이 지나고 예를 들면 정말로 폭풍 상승을 한다면 누가 그 종목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위에서 반대로 아예 떨어져 버린다면 저가에서 지속적인 우하향이 돼버리면 또 거래 대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느 순간 되면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때는 바닥권에 있는 제약바이오들 돌아가면서 순환의 장세가 분명히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일 언급했던 강아지 구충제 관련해서 오늘 시초가부터 종목들 다 좋았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제일바이오 오늘 대장 모습 보였고, 일단 이 부분은 당일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식약처에서 뭐 공고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추후에 이제 이 종목들이 더 갈 수 있으려면 뭔가 더 모멘텀이 나야 되지만 지금 현재는 사회적으로 이제 공인이죠. 공인. 개그맨 김철민 씨도 공인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말 한마디로 움직였다라는 거는 그냥 단기 테마로 봐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일장 폴더블 관련주 해서 이제 코리아 서키트 등이 슈팅이 나왔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1차 파동으로 보고 있어요. 1차 파동 조정 이후에 노려야 되고, 지금 관련해서 이 후발주자들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찾아서 매매를 해야 되고, 양자 이쪽 관련주 아직 죽지 않았고 태동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은 네, 이쪽 테마를 저가에서 좀 주워 담아서 매매를 했고요. 그리고 구글 웨어러블 업체 인수 관련해서 오늘 AI 섹터 강세가 보였고, 전일 문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한 발언을 했죠. 그래서 추후에 그게 이제 언급이 됐어요. 이 데이터 3법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AI 관련주는 지속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정치 테마주 특히 이낙연 관련주 오늘 강세가 두드러졌다. 대장이 원래 남선 알루미늄이죠. 근데 오늘 이월드로 대장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이제 매물대를 돌파를 한 종목이냐 아니냐의 차이로 구별을 해야 됩니다. 테마주기 때문에. 자, 그럼 수급 보면서 추가적으로 네, 종목들 더 지켜볼게요. 오늘 수급은 참 재밌었어요. 오전에 이렇게 올라가던 수급이 올라갈 때는 반대로 지수가 올라오면서 소강 상태를 보였고, 수급이 빠지면서 지수 급락이 나왔는데, 이 지수를 막판에 끌어올린 거는 HLB입니다. 그래서 HLB가 상승을 하면서 모든 종목이 다 죽어버렸어요. 거래 대금이 이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모든 종목이 죽어버렸다라는 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코스피는 오늘 삼성전자가 좀 매도세가 좀 나왔죠. 아마 이제 그 캡룰 관련해서 이슈가 좀 생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캡 적용은 전체 패시브 자금, 즉 들어오는 프로그램 자금 자체가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자금이다 보니까 이 종목들, 그 외 종목들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러한 현상이 발생됐을 때 삼성전자를 폭락시킨다 그러면은 지수가 자체가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그런 과정보다는 삼성전자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그 외에 이제 코스피 200 종목으로 뭐 ETF 운영 자금이 약 15조 원 정도 되는데 이런 쪽으로 해서 자금이 재분배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코스피가 11월 달 이후에 조정을 보인다면 이 관련한 코스피 전체 종목에는 굉장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섹터를 보면 이 통신 섹터인데, 통신 섹터는 지금은 보지 마세요. 지금은 통신 섹터를 보지 말고 KMW를 하나 보고 가죠. KMW를 하나 보고 가면 이날 거래 대금이 터진 이날 이제 보면은 2,700억의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다시 끌어올리려면 그만큼의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의 돈이 필요해요. 자금이 이렇게 올리려면.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올리지 않고 여기서 빼고 있다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은 하락 추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건드는 것보다는 우상향 종목에서 기회를 노려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5G는 조정기에 확실히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게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조정이 한 2달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럼 HLB를 먼저 좀 보면 오늘 뭐 원래부터도 HLB가 장초에 장초에 좋았고 이 지점은 예, 매수 맥점 구간에서 정확히 타점이 나왔습니다. 타점이 나왔고요. HLB를 보면 오늘 장중에 네, 여기 있네요. 그 블랙록 펀드 뱅가드 그룹 주요 주주 등급이라고 네, 장중에 시황의 뉴스가 나오면서 일단은 큰 폭으로 반등을 지분의 2.8% 2대 주주에 올랐다. 그리고 지분의 2.4%를 한 3대 주주에 올랐다 해서 두 지분 합이 5.3% 정도가 되겠네요. 진양군 회장 쪽하고 이어서 2대 3대 주주가 됐다라는 공지가 나오면서 좀 더 이제 더 상승의 폭을 키웠습니다. 종목에서 상승의 폭을 키웠고 이게 이제 그 1시 32분에 이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때 나왔죠. 나와서 이 물량 단기적으로 슈팅 나온 다음에 물량 흡수를 하고 다시 올렸어요. 이거는 이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일단은 캔들 쪽으로 봤을 때 장악형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추가 상승이 가능하리라고 일단은 보여집니다. 어찌했건 뭐 단기적으로는 이런 갭 구간이겠죠. 일단 갭으로 떨어졌다면 이 갭을 메우면 메우고 예를 들면 이 메우고 이 갭을 떠서 간다면 이 쌍봉의 흐름을 만들 수도 있는 구간이 돼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한번 해 보시고요. 단기 투자를 한다면 이럴 수도 있어요. 종목이 이런 구간에서 덧지가 나온다면 내일은 어차피 변동성이 좀 있을 거기 때문에 덧지형 캔들이 나오고 보통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내일 이게 올랐다가 음봉으로 해서 이렇게 이 캔들의 절반을 장악을 하면 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또 이게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보심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 보면 이쪽 HLB 생명과학이라든지 HLB라든지 대장이 서로 바뀌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HLB 파워의 변동성을 좀 봤는데 오전에 마이너스 18%까지 빼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여기서 시가 개파락하고 버텨줄 것처럼 보였다가 이 급락 이후에 엄청난 급등도 나왔으니까 하루의 변동성이 이 종목에서 얼마예요? 마이너스 19%. 마이너스에 잡아서 고가에 팔았다면 마이너스에서 잡아서 고가에 팔았다면 하루에 거의 40%의 수익률이 났을 그런 어마어마한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내일 HLB는 기본적으로는 갭이 좀 떠서 출발할 걸로 일단은 예상이 되고요. 그 밖에 신라젠도 오늘 덩달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쪽을 매매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다른 게 좀 눈에 띄어서 이쪽 섹터를 매매를 못했고요. 텔콘을 개인적으로는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텔콘이 시가가 4%가 떴길래 텔콘을 좀 진행을 안 했는데 조금 아쉽고, 텔콘도 지금 바닥권에서 이슈가 강하게 터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종목을 지속 관찰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할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텔콘. 그 다음에 네이처셀. 네이처셀도 아직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 위에까지 일단은 1차적으로 놓고 보시고, 12월 12일 날 지금 네이처셀 회장도 자기가 스스로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그런 제스처를 취하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 부양을 한번 하겠다라는 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다음 파미셀은 상대적으로 좀 약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관심은 갖고 좀 빼놓고 볼게요. 종목이 많아서. ABL 바이오는 추세대로 가는데 일단은 추세 타고 가는 거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관심이 가는 거는 바닥권에서 차바이오텍 이 좀 관심이 가고 있고요. 시가총액이 얘도 좀 큰 종목인데요. 우량한 회사가 예전에 이제 그 회계 이슈로 관리 기업으로 되는 바람에 지금 힘든 과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힘든 과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 구간에서 지금 돌려주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만약 하나 종목이 빠지더라도 하단에서는 충분히 모아갈 만한 좋은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IT 섹터, LB세미콘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 좀 반등이 노려질 거고요. 네페스는 어제 들어가서 오늘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고가권에서 다 매도를 했는데 이 고점을 여기서 넘겨줘야 되는데, 넘겨주면 추가 홀딩을 하고 아니면 추가 매수까지도 고려를 했는데 수급이 받쳐주지를 않았어요. 매도세가 너무 강해서 전량 매도를 했고, 조금 지켜보려고요. 조금 지켜보고, 아직 얘가 무너지고 그런 건 아닌데 이 고가 놀이를 하면서 지금 있다라는 거. 그래서 수급을 보면서 진행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 테스는 매매를 못했네요. 매매를 못했고, 그래서 일단 테스를 빼버리고, 종목이 많아서 힙스는 오늘 공급 계약이 좀 하나 있었죠. 근데 일단 추세 상단에 놓여 있는데 시장 영향이 아니라면 올라갈 종목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분명 올라갈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SKC 코어롱 PI 오늘 장초 관심주였고 시가 베팅을 진행을 하려고 했던 종목이었는데 시가를 다른 걸 잡아서 오늘은 이걸 안 했고요. 참 종가에 잡기 참 좋은
포지션으로 딱 준비를 해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아마 지금 이 돌파 이후에 눌림으로 생각을 하고 내일은 오히려 이 눌림을 먹는 양봉 출현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종목을. 그 다음에 이녹스. 이녹스 첨단 소재는 지금 잡고 홀딩해서 보는데 일단은 어제 좀 밀리는 모습 때문에 여기에서 일정 부분 좀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하고 나머지만 홀딩을 하고 가는데 이거 어제 음봉에서 이제 진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진성으로 바뀌면 목표가를 이 상단으로 잡고 그냥 홀딩 하시면 뭐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여기 상단 7만 1,000원까지. AD 테크놀로지. 얘는 좀 밀렸네요. TSMC가 투자를 확대한다라고 했는데도 밀렸다. 얘도 시간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종목이 많으니까 얘는 지워버리고. 그리고 전일 있었던 양자암호 섹터 한번 보고 가죠. 양자암호. 코이버. 코이버도 바닥권에서 마이너스권에서 상당히 많이 돌렸네요. 대충 6% 이상의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모습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넷도 바닥권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 아래에서만 전부 매집을 하고 매도 하고 물량을 좀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있던 물량을 일단은 내일장 이 음봉을 보였기 때문에 종가에 사기는 좀 그랬고, 내일장 이제 시장이 약간 밀리다가 돌려주는 모습이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의 테마가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고가권에 한번 들어가 봤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LG노텍이 빠졌네. LG노텍 같은 경우는 시간 외에 호실적이 좀 나왔죠. 공지가 나와서 일단 시간 외에 128,000원에 이거는 50% 매도를 했답니다. 128,000원에. 그리고 나머지는 13만원 돌파 여부 확인하고 내일 시가에 어떻게 형성이 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예상대로. 원래 예상 자체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스윙으로 끌고 갔는데 이게 이제 1850억이 나오면서 약 10% 이상이죠. 10% 이상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그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이미 우상향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 이 기업이 이제 HLB보다 싸네요. 이런 종목들이.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니스틱 한번 보죠. 지니스틱. 오늘 이제 지니틱스. 오늘 그 구글 관련해서 구글 웨어러블 회사 관련해서 이제 관련주로 엮이면서 상승을 했는데 종가 부분에 좀 밀렸죠. 시장 영향에서 한번 밀리고 다시 밀리다가 종가 띄우면서 올랐고 시간에 3% 정도 올랐습니다. 일단 내일 이 120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지, 그래서 이 추세 타고 여기 봉을 만들지 한번 보려고 하고요. 바닥권에서 거래대금 거래량이 9,000%, 거래 대금도 680억 가량의 거래 대금이 나왔고, 오늘이 첫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종가 베팅도 해볼까 했는데 이 종목이 자꾸 이런 이 장대 양봉 뒤에 눌림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은 안 봤는데 일단 시간에 좀 오르는 모습이 있네요. 평소와는 좀 다른 모습이 좀 보여줘서 내일은 좀 관심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오늘
제일바이오 뭐 이런 종목은 그냥 오늘 시가에 탔어야 돼요. 시가에 그냥 타서 뭐 시가 베팅부터 이렇게 들어갔어야 됐고, 진바이오텍도 괜찮았을 겁니다. 뭐 장중에 이런 시가에 들어갔다 해도 충분히 먹을 구간을 많이 줬다라고 보여지고요. 알리코 제약도 괜찮았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왜 못 가냐? 딱 봐도 이 매물대 못 들어요, 못 들어. 그래서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 체크하셔서 다음에 종목들 보실 때 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기온이 한 자릿수로 뚝 떨어졌네요. 네, 날씨가 이제 갈수록 추워질 것 같고 11월 되면 더 쌀쌀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급적 네, 감기 조심하시고 네, 환절기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네,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